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출석한 오늘 탄핵심판 사건 소식입니다. 오늘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을 했죠.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듣고 싶었던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증언 거의 그대로 오늘 법정에서 쏟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측 변호인하고요, 또 정영식 재판관 엄청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과반수 의결 정족수 그거나 150명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150명을 들었냐 안 들었냐 이거를 따졌다는 게 되게 황당합니다. 글쎄, 의결 정족수라고 했던가 과반수라고 했던가 혹은 150명이라 했다던가 어쨌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런데 과반수라고 했냐 의결 정족수라고 했냐 150명이라고 했냐 시비를 막 걸었습니다만 그래도 곽종건 특전사령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정영식이가 분명히 장난질을 칠 것 같다. 홍장원에게 장난질 쳤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쓸 것이다. 왜 홍장원의 경우에도 정영식 재판관이 계속 희한한 시비를 걸었잖아요. 메모가 어떻니 저떻니 메모를 왜 그렇게 썼니 어쨌니. 네, 제가 그 의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렇게 해서 뭐 한마디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유도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 요청인데 자꾸 묻죠. 검거 요청이 맞느냐? 검거 요청이 맞느냐? 검거 요청이 맞느냐? 아니, 검거 지원 요청이라니까요. 검거 지원 요청을 잘못 쓴 거는 맞습니다. 근데 검거 지원 요청입니다. 근데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했거나 검거 요청이라고 했거나 내가 공문 쓴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시비를 털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도 계속 묻죠. 검거 요청이냐 아니냐? 검거 요청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죠. 자, 그랬으면 검거 요청 없었다! 라고 딱 그것만 잘라서 보도했을 거예요. 오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끌어내란 말은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 하지만 곽종건 사령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원 끌어내라고 했다.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아니, 국회 안에 있는 인원 끌어내라고 그랬으면 뭐예요? 아직까지 과반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다. 안에 있는 인원 끌어내라. 그러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이지. 그죠?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따져 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안 하고 인원이라고 그랬다. 라고 하니까 바로 국회의원 끌어내란 말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또 조선일보에 썼어요. 이걸 쓰려고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도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곽종건 사령관 잘 대처했습니다. 사실로 오늘로 윤석열 탄핵 심판은 끝났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하고 정영식 재판관은 봉쇄라는 말 가지고 되게 시비를 또 많이 걸었어요. 봉쇄가 뭐 인원을 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냐 뭐냐 아니면은 뭐 사람이 드나들 수는 있는 거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들었습니다만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인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든 없든 군대의 지시에 따라서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반란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그랬든 인원이라고 그랬든 국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 의결 정족수 성립을 막기 위해서 인원을 끌어내라 그랬으면 이미 그걸로
반란입니다. 끝났어.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요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선일보는 지금도 시시콜콜한 말 한마디 생트집을 잡아서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극우 반란 세력, 극우 내란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쏟아내기 위해서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래 봤자입니다. 이미 끝난 거는 끝난 겁니다. 윤석열은 반란을 저질렀다는 걸 이미 인정한 거나 다름없어요. 오늘 윤석열 뭐라고 합니까? 이 곽종건 사령관이 뭐라 그러면 그 한마디가 시비 걸어가지고 막 뭐라 하죠. 근데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 새끼 뭐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말을 끼를 못 알아듣겠어요. 저 말을 왜 하나 싶을 정도의 말을 함부로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뒤에 있던 변호사들 표정이 일그러지죠.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데 글쎄 별로 도움되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오늘 곽종건 사령관이 가장 결정적으로 한 말은 이겁니다. 윤석열이 끌어내라고 한 거는 국회의원이 맞다.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털죠. 국회의원이라고 한 거 맞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했어요? 계속 묻죠. 그러니까 곽종건 사령관이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찬 것 같다. 그러니까 문을 부셔서라도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랬으면 의결 정족수 인원 끌어내라. 뭐예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거잖아. 그쵸?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조선일보 등등이 이상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말 달라진 곽종근 국회의원이라 한 적은 없다. 참나. 아니,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생트집이라고 하죠. 생트집 잡았지만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 곽종건 사령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전에 벌써 증인이 준비하라고 지시를 한 건 맞네요. 22시 17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먼저 전화를 지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 됐던 겁니다. 16항입니다. 증인은 24년 12월 4일 03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죠. 이제 그때 저도 뉴스를 직접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은 그 가결된 직후 출동한 부하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바로 받고 그 다음에 03시하고 05시 사이에 장관 지시 받고 장관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국회 선관위 6개 장소 다 임무 중지하고 철수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707 전화해서 통화해서 빨리 임무 중지하고 빠져라라고 한 게 이제 01시 07분 08분 사이고, 그러면서 제가 공안시 09분부로 전부대 다 임무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서 다 빠져서 부대 복귀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그 뒤로부터 다 선관위 간인원들 민주당사 여론조사국 다 그때 01시 09분으로 다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단장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빠졌습니다. 네, 뭐 여기서 뭐 다 나왔죠. 그죠? 제일 확실한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철수 지시도 윤석열이 내린 게 아니다. 윤석열이 철수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곽종건 사령관 본인의 판단으로 철수했다. 이거 아닌가요? 그죠? 네. 이거 하나로도 이미 끝난 겁니다. 윤석열은 지가 지시했다며. 예?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곽종근이 직접 철수 지시를 했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배치 명령은 받았고요. 그 장관한테 받았는데 철수는 지가 했대잖아. 윤석열은 뭐라 그랬어요? 그 계엄 해제 결의가 나오자마자 내가 즉각 철수하라고 지시했다.
아니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은 좀 더 개기지 그랬냐 라고 아쉬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곽종근은 그래도 나는 철수해야겠다라고 철수해 버렸대잖아. 여기서부터 이미 윤석열은 틀렸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또 있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끌어내라고 한 거는 국회의원이 맞다. 요 얘기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23시 50분경에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707 병력을 추가로 국회 투입해서 봉쇄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죠? 맞습니다. 그거는 없다가 그날 추가로 저한테 지시를 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없던 건데 처음에는 지금의 계획이 없던 건데 추가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건가요? 이게 그 전에 육개 장소 확보하라고 얘기하고 앞서서 17 몇 분에 그 707 두 개 지역도 헬기를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707 계획 최초는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도착하고 그럴 때 그 뒤로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707 빨리 추가로 더 투입해라. 그런데 그때 처음 추가 투입을 저한테 지시하셨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23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이동 상황을 물으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다시 0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그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나항 물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자, 14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 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죠? 예. 예. 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건 맞다. 윤석열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뭐 더 정확한 말이 필요할까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걸로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사실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이 계속 시비를 건 겁니다. 150명이라고 한 거는 맞냐? 국회의원이라고 한 건 맞냐? 정확하게 네가 들은 얘기만 해라. 정영식은 계속해서 이 곽종근 사령관을 압박합니다. 네 생각 말고 네가 들은 대로 얘기해라. 자꾸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다른 재판 같았으면 바로 있습니다라고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사실 이거는 좀 편파적인 진행입니다.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본인의 생각 말고 본인이 들은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현재 기억을 중심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계속해서 들은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들은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자꾸 강조하는 것 자체가 증인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영식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밀고 늘어지면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을 어떻게든 간에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패했죠. 국회의원이라고는 안 하고 인원이라고 했다. 근데 앞에 뭐? 예, 당연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반수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인원 끌어내라. 의결 정족수 채우려면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뭐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가 필요합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기자들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안 채우도록 못 채우도록 인원 끌어내라고 그랬으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얘기지. 안 그래요? 뭐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했냐? 의원이라고는 안 했냐? 했냐? 의결 정족수라고 했으면 게임 끝이지. 150명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거는 솔직히 어거지에 속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털고 그 한마디를 가지고 또 억지를 부린 게 조선일보고 정영식 재판관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결정적인 진술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결정적인 진술 한번 보시죠. 증인이 피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좀 시간 되면 설명을 이게 지금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고 이상현 장군이 한 말이 있고 707 특임단장이 한 말이 있고 또 아닌 말도 있고 이게 다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적었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거를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 그 대통령님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에 있는 지휘관하고 논의하는 과정의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것을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인지하게 돼 있었냐면 그때 당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전투통제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앞에 화면을 보고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었고 707 특임단장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1공수 여단장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에 있는 밖에 있는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707 특임단장한테는 비아폰으로밖에 지시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는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 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여단장은 지휘통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예. 그래서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체의 내용을 그때 당시는 몰랐고 제가 전화로 하는 사항들을 막 지시받고 하는 사항들을 이해해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 말씀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증인은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 뭐 그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들은 얘기를 이거 해도 되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상의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전달이 된 게 맞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대통령님 지시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합니까? 그거는
일여단장하고 707 특임단장한테 707 특임단장은 제가 전화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일여단장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서는 제가 제 말로 전화로 야 대통령님 지시다 이렇게 말은 안 했습니다. 그때 전화 전파할 때는 대신에 이런 내용들을 전파하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이 중간중간에 이게 마이크에서 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증인하고 일여단장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지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건 맞네요. 그게 일여단장한테 상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일여단장도 제가 지금 돌이켜봐서는 아마 스피커폰으로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곽종근은 24년 12월 4일 날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 그 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그리고 1여단장 이상현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있는데 증인 이게 맞습니까? 자, 여기서 확실한 거는요.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하고 통화하는 내용, 그리고 그 김영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내용이 특전사 각 지휘관들한테 생생하게 생중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을 부셔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모든 특전사 지휘관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로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곽종근 사령관 지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특전사의 각 지휘관들이 별들이 다 들었다고. 그럼 게임 끝났지 뭐. 뭔든 얘기를 해. 그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그렇게 켜놓고 받을 수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커다란 이 대형 포스트잇. 아,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 이거 하나 더 사야 되겠어요. 예.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걸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요.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군대 갔다 오셨던 분은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고속지령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고속지령대라는 걸 뭐 말하느냐 하면 합참부터 제일 말단에 있는 대대까지, 여기는 말하는 GOP 대대입니다. GOP 대대까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상황이 있으면 대대에서 작전하는 내용이 연대, 사단, 군단, 군사령관 다 거쳐서 합참에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대대, 연대, 사단, 군단, 군사령관, 합참 이 사람들이 같은 화상회의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동시에 지휘가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속지령대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더 발달해가지고 이제 C4I 시스템이라고 또 바뀝니다. 지휘소 자동화 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이게 더 나와가지고 더 발전된 시스템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C4I라고 하는 게 2000년대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왜 우리 영화에 보면은요, 미국 대통령이 합참 의장이랑 앉아가지고 델타포스가 뭐 어디 저기 아랍에서 작전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생생하게 다 보잖아. 바디캠 이런 걸로. 그죠? 바디캠으로도 보고 그 위성으로도 보고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저런 거 없을까?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요, 화상회의 시스템이니까 이게 마이크가 항상 ON이 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오프 시키지 않으면 그냥 쭉 나가버려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내용 다 들린 거예요, 이제. 더군다나, 마이크가 요 앞에 있잖아. 그럼 전화는 여기에 있죠. 전화 수화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다 들었겠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즉, 국회 안에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150명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는 곽종건 사령관뿐만 아니라 그날 화상회의 시스템에 참여했던 특전사 예하 여단장들이 다 들었다라는 얘기죠. 특전사 예하 여단이면 되게 많아요. 일단 707 특임단이 있고요. 1여단, 3여단, 5여단, 7여단, 9여단, 13여단 뭐 이대로 몇 개 더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13, 15, 17까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간에 13여단까지 있다 그러죠. 얘들이 다 들은 거야. 1여단하고 707은 전화로 들었어.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직접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전화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원래 쓰던 장비인데 방송국에서 쓰던 장비 그대로 그게 C4I 시스템 지휘소 자동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뭐 조심성 없게 전화기 켜놓고 어쩌고 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이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운용이 돼요. 곽종건 사령관은 자신이 약간 실수를 한 것처럼 말씀을 했지만 제가 볼 때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 운용을 한 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거예요. 윤석열이가 내란을 명령했다는 것은 곽종건 한 명만 들은 게 아니라 숱하게 다 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정영식 재판관은 얼마나 속이 떨렸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윤석열은 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곽종건을 어떻게든 간에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거죠. 예. 이거는 뭐 군 지휘소 시스템을 조금 아는 사람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해 못하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해. 작전 여기 투입 안 돼 본 사람은 이해 못해요. 장용진 니는 정훈장교 했다더니 어찌 그런 걸 잘 아노? 정훈장교가 저런 걸 어떻게 알지? 예, 제가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쓸데없이 작전 분야까지는 잘 안 알아도 되는데 정훈장교가 언론 그 플레이를 하려면 작전 분야를 잘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게요. 그게 이렇게 써먹히네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또 그렇게 작전 분야 이렇게 주워 들은 게 많다 보니까 항상 훈련 나가면 뭘 하느냐? 혹시 여러분 대항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맨날 대항군 소대장 했잖아. 대항군. 그 대항군 소대장 하면 뭘 합니까? 북한군 전술을 배우거든요. 북한군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줘야지 대항군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C4I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자주 접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장비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는 장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얼개라든지 작동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거는 군 법무관들은 모르지. 지휘통제실, 지통실 들락거린 사람이나 알죠. 네. 송인규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써주셨어요. 오늘 윤석열 변호인이 곽사령관한테 대통령과 몇 번 통화했느냐 질문하니까 윤석열이 오른손을 코에 갖다 대며 검지 손가락 하나를 피며 한 번만이라 해라, 통화는 한 번만이다 해라 라고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를 보셨다고요. 저는 못 봤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왜 곽정권 사령관이 오늘 이 증언한 것으로서 탄핵 심판은 쫑났다, 끝났다 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예.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격의 거인님,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무슨 계엄을 한다고